펄럭 금요일 밤 10시 강남역입니다. 사람 대신 임대문이 종이만 펄럭입니다. 반값인데도 손님은 없어요. 대한민국 유흥산업, 불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금요일 밤 10시입니다. 강남역 12번 출구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네온사인 절반이 꺼져 있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사람들이 넘쳐났거든요.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지금은요, 골목이 조용합니다. 제 발소리가 들려요. 유리창에 뭐가 붙어 있나 봤어요. 임대 문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입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어요. 한 군데가 아닙니다. 5군데, 10군데. 골목 전체가 임대 현수막 천지예요. 더 기묘한 장면이 있어요. 반값 이벤트 광고판입니다. 기본 30만 원이 15만 원으로 깎였어요. 반값이에요. 그런데 손님이 없어요. 가격을 반으로 깎아도 사람이 안 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2024년 과세 유흥업소 매출 전년 대비 6.9%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반등하던 숫자가 다시 추락했어요. 2019년 대비로 보면 23% 줄었습니다. 거의 4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단순 불황일까요? 아닙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법인카드 결제가 차단됐어요. 젊은 세대는 회식을 거부합니다. 30대는 술값을 ETF로 돌렸어요. 유흥업 종사자들은 쿠팡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유흥산업이 왜 무너졌는지, 그 구조적 원인 5가지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당신의 지갑과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끝나고 누르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흥산업이 얼마나 컸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2015년 기준입니다. 전국 유흥업소 수가 약 4만 개였어요. 종사자 수는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이 생태계로 먹고 살았습니다. 강남 한 업소의 평균 월 매출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곳은 1억 원을 넘겼어요. 금요일 밤 강남 한 블록에서 하루에 움직이는 돈이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이 산업의 핵심 고객이 누구였냐고요? 기업 접대였습니다. 2015년 기준 평균 유흥업소 매출 구조를 보면요. 기업 접대가 70%였어요. 1,750만 션입니다. 개인 소비는 30%로 750만 원이었고요. 쉽게 말하면 법인카드가 이 산업의 생명줄이었던 거예요. 대기업 부장님이 거래처 이사 모시고 와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한 번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나갔어요. 이게 매주 금요일마다 반복됐습니다. 전국 수천 개 업소에서요. 택시, 대리운전, 새벽 라면집, 편의점까지. 유흥산업 하나가 수많은 연관 산업을 먹여 살렸어요. 밤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하반기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법인카드 유흥업종 결제 차단입니다. 2023년 9월 어느 금요일 저녁 9시 삼성동의 한 고깃집입니다. 대기업 부장 최현우 45세 거래처 미팅을 막 끝냈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고 악수했습니다. 이제 2차 갈 차례예요. 늘 하던 대로입니다. 자, 이제 2차 택시 타고 강남역 근처 빌딩으로 갔어요. 룸 하나 잡았습니다. 기본 선지급 50만 원이에요. 최 부장이 법인카드를 꺼냈어요. 삼성카드 플래티넘, 한도 5천만 원짜리입니다. 카드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삑. 죄송합니다. 승인이 안 됩니다. 최 부장 얼굴이 빨개졌어요. 거래처 이사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10년 넘게 거래한 사이예요.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아, 잠시만요. 개인 카드로 할게요. 개인 신한카드로 50만 원 먼저 결제했어요.
그날 밤 총 150만 원을 개인 돈으로 썼습니다. 집에 와서 회계팀장한테 전화했어요. 팀장님, 오늘 법인카드가 안 먹혔는데요. 아, 부장님, 어제 전사공지 나왔어요. 유흥업종 코드 전부 차단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사 전체 메일이 왔어요. 법인카드 사용 규정 개정, 유흥업소 업종 코드 전면 차단, 위반 시 징계. 최 부장만 당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2년 가을로 돌아가 볼게요. 금융감독원 조사실입니다. 조사관이 한 중견기업 장부를 보고 있어요. 접대비 5천만 원 항목이 눈에 띕니다. 이 접대비 내역 좀 보여주세요. 유흥업소 영수증이 20장 넘게 나왔어요. 총 2천만 원입니다. 이거 전부 접대비로 처리하셨네요. 네, 거래처 접대입니다. 조사관이 빨간 펜으로 표시했어요. 이건 손금 불인정입니다. 세금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3주 후, 그 기업의 추징금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1억 원입니다. 이 소문이 업계에 퍼졌어요. 대기업 재무팀장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흥 접대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세무조사 타깃이래요. 우리 회사는 아예 법인카드 차단했어요. 어떻게요? 업종 코드로 막았어요. 카드사한테 요청하면 됩니다. 그날 세미나 참석자 50명 중 3, 4명이 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2023년 9월 기준 대기업 상위 100개사 중 68개사가 법인카드 유흥업종 차단을 도입했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15년 평균 유흥업소 월 매출 구조입니다. 기업 접대가 1,750만 원으로 70%였어요. 개인 소비는 750만 원으로 30%였고요. 총 매출이 2,500원이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법인카드 차단 이후입니다. 기업 접대가 150만 원으로 20%가 됐어요. 개인 소비는 600만 원으로 80%였고요. 총 매출은 750만 원입니다. 보셨습니까? 매출이 3분의 1 토막 났어요. 기업 접대가 1,7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600만 원이 증발했어요. 비율을 들어볼게요. 식당이 있어요. 손님이 100명이었는데 갑자기 70명이 발길을 끊었어요. 남은 30명이 조금 더 자주 와도 메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도 하나가 산업 하나를 흔든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MZ세대의 회식 문화 거부입니다. 26살 신입사원 이민준이 있어요. IT 스타트업 개발팀입니다. 연봉 4,500만 원이에요. 입사 3개월 차, 금요일 저녁 6시입니다.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오늘 회식 가자. 고생했으니까.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팀장님, 저 오늘 PT 예약이 있어요. PT? 그게 뭔데? 퍼스널 트레이닝이요. 헬스장에서요. 팀장 얼굴이 굳었어요. 회식보다 헬스가 중요해? 네. 제 건강이 우선이거든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듣고 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건방지다 소리 듣고 눈밖에 났을 거예요. 지금은 달라요. 노동청 신고 들어갑니다. 팀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민주는 6시 30분에 퇴근했어요. 헬스장 가서 PT 1시간 받았습니다. 샤워하고 9시에 집에 왔어요. 넷플릭스 켜고 치킨 시켰습니다. 맥주 한 캔 땄어요. 비용 25,000원입니다. 같은 시간 팀장과 동료들은 2차까지 갔어요. 1인당 5만 원씩 썼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민준이 쓴 돈은 25,000원이에요. 회식 참석자가 쓴 돈은 5만 원입니다. 차이가 2배예요. 그런데 민준은 건강도 챙겼고 다음 날 숙취도 없어요. 뭐가 더 현명한 선택인지 명확하죠. 이게 2000년대생의 생각입니다. 1980년대생 팀장은 회식을 팀워크라고 봐요. 회사 돈으로 먹고 마시는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생 민주는
회식을 시간 낭비라고 봐요. 내 시간을 또 회사에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맞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세대가 다르니, 하지만 시장은 답을 내렸어요. 민준 세대가 이겼습니다. 3개월 후 회사 공지가 났어요. 회식 참여는 선택입니다. 강요시 징계 대상입니다. 블라인드에 글이 올라왔어요. 우리 회사 회식 강요 금지됐어요. 칼퇴 가능합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부럽다. 우리 회사도 그랬으면. 이게 전염됩니다. 한 회사가 바뀌면 옆 회사도 따라 바뀌어요. 2024년 기준 스타트업 100곳 중 80곳이 회식 선택제를 도입했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유흥업 입장에서 보면요. 기업 접대 70% 증발하고 이제 직장인 회식마저 반토막 났어요. 이중 타격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개인 소비자의 재테크 전환입니다. 35살 프리랜서 디자이너 강태준이 있어요. 연수입 7천만 원입니다. 2023년 9월 어느 금요일 밤 태준은 혼자 술집에 앉아 있어요. 소주 2병을 비웠습니다. 비용 3만 원이에요.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계산기를 켰어요. 오늘 3만 원, 주 1회면 월 12만 원, 연 144만 원이네. 잠깐, 태준이 다시 계산했어요. 아니, 난 주 2회 가는데? 그럼 월 24만 원, 연 288만 원이야. 거의 300만 원이네. 충격받았어요. 집에 와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재테크 채널이 떴어요. 연 300원을 미국 S&P 500 지수에 10년 투자하면 연평균 수익률 10% 가정시 4,700만 원이 됩니다. 태준은 멍해졌어요. 내가 술값으로 5천 원을 날린 거야? 비유를 들어볼게요. 술값은 그 순간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다음 날엔 숙취와 후회만 남습니다. ETF는 당장은 재미없어요. 하지만 10년 후엔 집한 돈만큼 불어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쓰는 술값은 미래를 파는 돈입니다. 10년 후 내 돈을 오늘 당겨서 마셔버리는 거예요. 태준은 생각의 프레임을 바꿨어요. 그럼 난 미래를 팔지 않겠어. 다음 주 월요일 증권 앱을 깔았어요. 계좌를 열었습니다. S&P 500 ETF를 검색했어요. 매달 25만 원씩 자동 적립을 설정했습니다. 금요일 밤 태준은 술집 대신 집으로 갔어요. 편의점에서 맥주 2캔 샀습니다. 5천 원이에요. 넷플릭스로 영화 한 편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에 일어났어요. 숙취가 없습니다. 상쾌해요. 이게 훨씬 낫네. 6개월이 지났어요. 태준 ETF 계좌를 봅시다. 납입금 150만 원, 수익률 8%, 수익금 약 12만 원, 잔고 162만 원입니다. 숫자 자체는 크지 않아요. 하지만 태준은 만족합니다. 이게 시작이야. 10년 후면 완전히 달라질 거야. 태준이 친구 현우한테 전화했어요. 야, 너 금요일마다 술 마시지? 응? 왜? 그거 끊고 ETF 해봐. 나 6개월에 162만 원 모았어. 현우도 다음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또 다른 친구한테 말했어요. 그 친구도 SNS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유흥 끊고 ETF. 1년에 300만 원 모았어요. 술값을 투자로 돌리니 인생이 바뀝니다. 댓글이 달려요. 저도 해볼래요. 어떤 ETF 사셨어요? 이게 30대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사이에서 번지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들은 법인카드도 없고 회사 복지도 없어요. 자기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절박해요. 같은 돈을 쓴다면 미래 가치를 만드는 쪽에 쓴다. 이게 생존 전략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공급 측면의 붕괴입니다. 유흥업 종사자들이 떠나고 있어요. 25살 대학생 김지원이 있어요.
경영학과 3학년입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 지원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했어요. 기본 시급은 없었어요. 손님한테 선택받으면 시간당 4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엔 손님이 많았어요. 하루 6시간이면 24만 원이에요. 팁까지 받으면 30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잘 나가는 날엔 50만 원까지 벌어봤어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손님들 중엔 진상도 많았어요. 술 취해서 폭력적인 사람, 연락처 달라는 사람, 무례한 농담하는 사람. 지원은 웃어야 했어요. 돈 받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샤워를 오래 했어요.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대학 친구들 만날 때 거짓말했어요. 요즘 뭐 해? 아, 그냥 편의점 알바해. 진짜를 말할 순 없었어요. 떳떳하지 못했거든요. 부모님한테도 숨겼어요. 카페에서 알바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양심이 찔렸어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계속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23년 9월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금요일인데 3시간밖에 못 일했어요. 12만 원입니다. 팁도 거의 없었고요. 다음 주는 더 심했어요. 8만 원입니다. 그 주 토요일, 지원은 대학 친구 수진을 만났어요. 수진은 달라 보였어요. 얼굴이 밝았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수진아, 요즘 뭐 해? 얼굴 좋아졌다. 나 쿠팡 물류센터에서 알바해. 쿠팡? 힘들지 않아? 생각보다 괜찮아. 바코드만 찍으면 돼. 지원이 놀랐어요. 바코드 찍기만 해? 상품 나오면 바코드 찍어서 분류하는 거야. 단순해. 체력적으로 무리 없어. 얼마나 벌어? 수진이 계산기를 켰어요. 시급이 10,000원이야. 하루 7시간이면 7만 원이지. 한 달에 20일이면 140만 원 정도. 거기에 주휴수당도 있. 지원이 생각했어요. 유흥보다는 적네. 하지만 안정적이잖아.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제일 좋은 건 시간이 자유로워. 내가 일할 수 있는 날만 앱으로 신청하면 돼. 시험 기간엔 안 나가고 방학 때 많이 나가고. 그게 돼? 프리랜서 형태야. 내가 원하는 시간대만 골라서 일하는 거지. 수진이 웃었어요. 땀 흘려 번 돈이니까 떳떳해. 부모님한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지원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땀 흘려 번 돈. 떳떳해. 당당하게. 수진이 덧붙였어요. 나 요즘 잠도 잘 와. 밤에 누워서 오늘 뭐 했나 생각해도 부끄럽지 않거든. 지원은 그날 밤 고민했어요. 유흥 알바는 하루 50만 원까지 벌어봤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숨기고 불편한 손님 응대하고 밤에 잠 못 자고. 쿠팡은 돈은 적지만 떳떳해요. 단순 노동이고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일할 수 있고요. 지원은 결정했어요. 나도 이 바닥을 떠나자. 다음 주 월요일 업소 사장한테 문자 보냈어요. 사장님, 이번 주부터 안 나갈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장이 전화 왔어요. 왜? 손님 줄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아니요, 다른 일 하기로 했어요. 시급 올려줄게. 시간당 5만 원, 어때? 괜찮아요. 지원은 끊었어요. 첫 출근 날 물류센터는 컸어요. 넓은 창고에 상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매니저가 설명했어요. 여기 바코드 스캐너 들고 상품 나오면 찍으세요. 화면에 구역 번호 뜨면 거기로 옮기면 됩니다. 지원은 시작했어요. 상품이 나와요. 바코드 찍어요. 화면에 A마이드 4-3 뜨면 A마이드 C-3 구역으로 옮겨요. 단순했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7시간이 금방 갔어요.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와서 샤워하는데 마음이 편했어요. 씻어낼 게 없었거든요.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쿠팡 물류센터에서 알바 시작했어. 쿠팡? 힘들지 않아? 괜찮아. 바코드 찍는 거야. 생각보다 할만해. 우리 딸 고생한다. 엄마, 나 떳떳해. 땀 흘려서 번 돈이야. 부끄럽지 않아. 엄마가 웃었어요. 그래, 우리 딸 기특해. 지원은 기뻤어요.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진짜 이야기를 했거든요. 6개월간 25일씩 일했어요. 하루 7시간, 하루 7만 원. 주휴수당까지. 월 175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학비도 모았어요. 6개월에 420만 원 모았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 절반은 됐어요. 지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유흥업 종사자들이 각자의 길로 떠나고 있어요. 강남 어느 업소 사장이 구인 광고를 올렸어요. 시간당 5만 원. 일주일 동안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사장이 한숨 쉬었어요. 시급 올려도 안 오네. 요즘 애들은 떳떳한 일 하고 싶어 하나 봐. 수요도 없고 공급도 없어요. 양쪽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5번째 원인은 연쇄 붕괴입니다. 유흥업소 하나가 무너지면 끝이 아니에요. 생태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노래방이 먼저 타격받았어요. 노래방은 2차 장소거든요. 유흥 손님이 줄면 노래방 손님도 줄어요. 2015년엔 월 매출 2천만 원이었던 노래방이 2023년엔 8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60% 감소입니다. 2014년 3월 폐업했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강남 택시 기사가 말해요. 금요일 밤이 예전만 못해요. 손님이 반토막 났어요. 대리운전도 똑같아요. 콜이 10건에서 3건으로 줄었습니다. 새벽 라면집도 힘들어요. 새벽 1시 손님이 2팀뿐이에요. 영업시간을 줄였습니다. 밤 12시에 문 닫아요. 편의점도요. 밤 12시 이후 매출이 떨어졌어요. 숙취 해소제, 컵라면 판매가 줄었습니다. 연관 산업 전체가 무너져요.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 지방 유흥가가 소멸 단계. 부산 서면 유흥업소 서주곳 중 25곳이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했어요. 밤 9시면 상권이 죽습니다. 밤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청년들은 서울로 떠납니다. 지방 경제가 더 쪼그라드는 악순환이에요. 여기까지 5가지 원인을 살펴봤어요. 첫째, 법인카드 유흥업종 차단. 둘째, MZ세대의 회식 거부. 셋째, 개인 소비자의 재테크 전환. 넷째, 유흥업 종사자의 이탈. 다섯째, 연쇄 붕괴하는 밤 경제 생태계.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변화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유흥 지출을 점검하세요. 당신 통장을 열어보세요. 지난 6개월간 유흥비로 얼마 썼습니까? 헬스, ETF, 자기계발에 얼마를 썼습니까? 유흥비가 많으면 당신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투자가 많으면 미래로 간 겁니다. 오늘 할 일 하나 드릴게요. 증권 앱 열어서 지난 6개월 카드 내역 확인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술집, 노래방, 유흥 검색해 보세요.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그 금액을 ETF에 넣었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지 계산해 보세요. 충격받을 겁니다. 둘째, 소비 구조를 재설계하세요. 술 한 잔 3만 원이 10년 후 3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복리의 마법입니다. 매달 유흥비 20만 원을 ETF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면 240만 원의 수익이 붙어요. 5년이면 1,200만 원의 복리 수익이 붙습니다. 10년이면 2,400만 원 원금에 복리 수익까지 약 4천만 원이 됩니다.
술값이 집 판매금이 됩니다. 오늘 할 일 두 번째. 자동이체 설정하세요. 매달 월급 들어오는 날 20만 원이 자동으로 ETF 계좌로 빠지게요. 10분이면 됩니다. 셋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술 마시면 다음날 숙취로 반나절을 날려요. 그 시간에 운동하면 어떨까요? 헬스장 월 10만 원이 비싸다고요? 술 2번 안 마시면 됩니다. 6개월 후 체지방 5% 빠지고 건강검진 수치 정상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할 일 세 번째. 집 근처 헬스장 검색하세요. 가격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30분이면 됩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비판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는 중요해요. 하지만 술 없이도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커피, 브런치, 등산, 러닝크루. 방법은 많습니다. 꼭 유흥이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경제가 좋아지면 유흥업도 살아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변화는 되돌리기 어려워요. 법인카드 차단은 풀리기 어렵고 MZ세대의 가치관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일부 초프리미엄 시장은 살아남을 겁니다. 청담동 회원제 업소. 입장료 100만 원, 1인당 500만 원씩 쓰는 곳이요. 상위 1%만 가는 곳은 버텨요. 하지만 중간은 사라집니다. 대중형 유흥업소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투자 관련 면책 말씀드립니다. ETF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 판단으로 하셔야 해요. 정리할게요. 대한민국 유흥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5가지예요. 첫째, 법인카드 차단으로 기업 접대 70%가 증발했어요. 둘째, MZ세대가 회식을 거부하면서 직장인 손님이 반토막 났어요. 셋째, 개인들이 술값을 ETF로 돌리고 있어요. 넷째, 종사자들이 떳떳한 일자리로 떠나고 있어요. 다섯째, 연관 산업 전체가 연쇄 붕괴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 불황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예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6개월 후 2026년 여름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텅 빈 유흥가를 지나며 나만 뒤처진 건가? 불안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통장에 600만 원 쌓이고 몸은 건강해지고 미래가 밝아지는 사람입니까? 선택은 오늘입니다. 이 영상 보고 좋은 정보네 하고 끄시면 안 돼요. 오늘 당장 실행하세요. 첫째, 카드 내역 확인. 10분이면 됩니다. 둘째, ETF 자동이체 설정. 10분이면 됩니다. 셋째, 헬스장 등록. 30분이면 됩니다. 6개월 후 당신 통장이 증명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월급쟁이가 부자 되는 유일한 방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